이번 시간은 운동학습에 대한 굉장히 기본적인 단계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고객들의 움직임을 개선을 시키고 발달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저에 깔린 어떻게 사람의 움직임을 바꾸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. 운동학습 움직임을 발달시키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첫 번째가 인지에 대한 스테이지가 있고, 그 다음으로는 인지한 것들을 연결하고 연습을 시키는 단계가 있고, 마지막으로는 이게 우리가 계속 연습했었던 그 움직임들이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스테이지가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 인지 단계에서는 고객이나 환자한테 어떤 움직임을 쓸 것인지, 그 움직임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시켜주는 게 이제 인지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죠. 그리고 머릿속에서 혹은 내 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스스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,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이 tell, show, do라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사람의 움직임을 만들 때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터치해서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니고, 첫 번째는 말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. 말로 설명을 해서 고객 스스로가 그 말을 이해를 하고 내가 스스로 잘 움직일 수 있으면은 제일 베스트. 그게 만약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. 그럼 고객이 그 움직임을 보고 내가 스스로 그 움직임을 모방해서 따라할 수 있게 해주고, 마지막으로는 고객이 스스로 몸으로 움직여 봐라 해서 본인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, 그리고 스쿼트를 했을 때 무릎의 느낌이 어떤지, 고관절의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 좀 경험을 해보게 만드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움직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움직임을 내 몸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연결을 해야 돼요.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지 단계에서 배웠던 움직임을 정확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단계를 할 수 있고, 이때 쓰는 거는 결국 반복 연습이죠. 반복 연습을 하고 코치님들, 선생님들께서는 옆에서 보고 그 오류를 수정해 주는 단계예요.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 단계에 고객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은 어떻게 하시고 자세는 어떻게 하시고, 혹은 이때 뭐 외부 초점이라고 해서 몸 앞에 그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스쿼트를 해보세요. 이런 식으로 오류를 이제 피드백을 주면서 수정을 하는 거죠. 사실은 이 단계까지도 고객들은 계속 연습을 하고 반복하고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이게 될 거예요. 근데 이게 일상생활이나 아니면은 뭐 레크레이션이나 스포츠를 즐긴다고 하면은 이거 가지고 움직임 출력이 잘 안 되거든요. 예를 들면 공을 던지려고 했을 때 팔 각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, 팔꿈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, 마지막에 공을 뿌렸을 때 손가락 각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,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. 이거를 이제 자율적으로, 무의식적으로 자동화하게 이제 만드는 게 자율 단계예요. 이 자율 단계가 가야 이 사람이 그래도 움직임이 몸에 익혔다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자동화가 돼야 되고 무의식적으로 움직임이 발휘돼야 됩니다. 이때부터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움직임들이 다른 움직임하고 통합되거나 연결되거나 창발적으로 새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되거든요.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환경을 조율을 해보는 거예요. 스쿼트를 해봤을 때 뭐 스쿼트 좀 불안정한 지면에서 해본다든지, 아니면 스쿼트 하는 자세들을 뭐 백 스쿼트에서 프론트 스쿼트나 아니면 다양한 스쿼트로 만들어 본다든지, 여러 가지 도구를 써본다든지 해서 스쿼트라는 기본적인 움직임을 다양하게 좀 발현할 수 있게끔 계속 피드백을 주는 거죠. 정보를 줘서, 환경적인 요소를 줘서. 이때 또 많이 쓰는 건 퍼포먼스에서는 외부 초점을 사용하는 걸 좀 원해요. 이 앞쪽 단계에서는 내부 초점이라고 해서 내가 스쿼트 움직임을 했을 때 내 몸속의 감각이 어떤 건가, 스쿼트를 했을 때 뭐 복부하고 허벅지의 관계는 어떻고, 그 허벅지는 얼마만큼 돌아가야 되고, 뭐 벌어져야 되고, 발의 느낌은 어떻고, 이런 걸 생각을 했다면 이제 자율 단계에서는 이거보다 외부 초점을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.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죠. 앞서 말씀드렸던 몸 앞에 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외부 초점의 일종이에요. 혹은 엉덩이 뒤에 의자가 있다 생각하고 앉아봐라, 이런 것도 외부 초점이고, 지면을 꽉 누른다, 아니면 레그 프레스를 하듯이 밑으로 밀어낸다, 이런 팁들도 전부 다 외부 초점이에요. 골프나 테니스 이런 걸 했을 때도 외부 초점적인 관점은 내가 공을 스윙해서 쳤을 때 공의 포물선이 어디로 날아갈 건가, 공이 이게 페이드로 갈 건지, 그 훅으로 갈 건지, 슬라이스로 보낼 건지, 스트레이트로 보낼 건지, 이런 것들도 머릿속에 상상해서 외부의 모습을 상상해서 움직임을 출력하게끔 하는 것도 외부 초점이고요. 마지막으로는 경쟁적인 요소를 발휘를 해보는 거예요. 이것도 일종의 외부 초점이기도 하지만 내 몸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
외부 사람하고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이 움직임을 출현할 수 있게끔, 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은 자유 스테이지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고객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이 스테이지 단계대로 쭉 이어나가서 최종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움직임을 발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.